안녕하세요. 제2회 제주 무비 콘서트 페스티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벌써 5일째 마지막 날이 됐는데요. 오늘은 제주를 대표하는 우리 고훈 감독님의 어멍 작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또 최근에 너무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최우수 외국어 작품상을 그 종이꽃이라는 작품으로 상을 받으셨는데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저희가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훈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저희와 함께 어멍이라는 작품을 음악으로 풀어주실 한국 브루스계의 디바 뮤지션 강어달님 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소개가 너무 어색해요. 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거장들을 모시고 이렇게 저희가 영화 페스티벌의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자유롭게 편안하게 좀 영화와 음악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첫 시작부터 그 문혜경 씨의 그 아주 그 구성진 음악부터 이 영화 음악의 아우라가 막 느껴지는데 전체적으로 그리셨던 어떤 이야기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영화 소개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멍이라는 영화는요. 제주에서 살고 있는 그 물질하면서 살고 있는 어머니와 그리고 영화 감독이 되고 싶지만 되게 어렵게 힘들게 혹시 본인 얘기는 아니시죠? 네, 힘들게 그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하는 그 아들, 그러니까 철없는 아들의 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제주의 순수 로컬 영화입니다. 네. 네. 그러면 강어달님 씨는 작품을 어떻게 보셨나요? 감독이 직접 뵈니까 젊었을 때 모습 그대로가 아닐까. 배우의 모습도 그렇고요. 근데 흔히 옆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우리나라 남자 엄마 아들과 엄마의 사이를 너무 리얼하게 네. 편안하게 너무 구수하게 잘 표현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이게 짧은 줄 알았더니 한 시간 30분 정도. 30분 넘더라고요. 아주 짧게 느낄 정도로 아주 재밌게 봤어요. 네. 만약에 그런 아들이나 저 동생이 있으면은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정말 철딱선이 없는 아들 네. 딱 전형이잖아요. 네. 우리 그 옆에 흔히 봐도 저희 뭐 가족 중에서도 뭐 오빠들 아니면 조카들 흔히 볼 수 있죠.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저는 이제 다행히도 딸 아이지만 저 어머님도 가끔 아들들한테 지금도 그렇게 싸우시거든요. 무사 이건 아니죠. 저희는 이제 전라도 오시니까 무엇이다냐 이러면서 싸우시고 그러시죠. 네. 저는 제주 영화를 좀 보면 사투리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특별히 고은 저기 감독님 작품 보니까 굉장히 터프해요. 그 문희경 씨가 물론 제주 출신인 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섭외를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 사투리 쓰는 게 정말 묻어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알아들으실 분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주도민들 역시도 그 정말 그 제주 안에서도 또 시골이 또 있고 시골 속에 또 시골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해녀의 역할을 하시는 그 정말 어려운 그 역할인데 그 캐릭터를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정말 본인이 어머니의 추상적인 모습이신지. 그렇죠. 네, 제가 제주도 촌에 살고 계시고면 그 말투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쓰시는 말투 그대로고요. 네,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시나리오 상에서부터도 문희경 배우님께서 느끼실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시나리오를 보여드렸는데 이 정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 글자 텍스트지만 그 텍스트 안에서도 이 정서 글을 바로 그러니까 제주인이라면 알아들을 수 있어서 도대체 감독이 누구냐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해서 이게 만나서 이렇게 캐스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사들이라든가 이런 대사를 소화할 수 있는 배우는 무조건 제주 출신 배우밖에 없다. 흉내 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제가 문희경 배우님께서 제주 출신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남자 배우도 원래 그 어성욱이 지금 현재 배우긴 한데 그 배우를 저는 몰랐어요. 네, 몰랐는데 저는 다른 배우를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배우를 캐스팅했는데 그 배우는 제주 출신은 아니었어요. 아니었고 근데 제주도에서 촬영을 한 기억이 있어 제가 그 연결이 돼 있어서 제주도
사투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연습을 하자 생각했었는데 문희경 배우님께서 적극적으로 이거는 제주 출신 아니면 이 정서를 표현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캐스팅 정말 잘된 것 같아요. 네. 그 어성욱 배우를 추천해줬고 제가 이제 만나서 그럼 오케이 둘이 엄마랑 아들이 똑같아야 된다. 이거는 너무 잘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촬영하면서 모니터 뒤에서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이거 뭐 네, 우리가 네. 뭐 디렉팅을 뭐 할 필요 없고 그냥 그 원래 엄마 아들 네. 제가 그 목적 자체가 진짜 엄마 아들 같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두 분한테 계속 주문을 했고 진짜 너무 잘해 주셨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그 영화 제주 영화란 걸 하면서 되게 뭐랄까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 그 지점이에요. 사투리가 어떻게 얼마나 표현을 노출을 해야 될지 할 것인가. 그 되게 걱정이 많이 되고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정말 그렇지만 제주인의 정서를 담아서 사투리도 제주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그래 날 것으로 보여주자. 네, 그래서 이제 자막 없이 이 자막을 하지 않고 바로 이제 상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개봉하실 반응이 때는 개봉하실 때 자막을 하셨다고. 근데 영화제 때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돌아다녀서 영화제 했는데 이게 좀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당황스러웠지만 그 정서가 이게 와닿았고 이게 알아둘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영어 자막을 좀 영어 자막을 이제 그 필수적으로 넣어야 돼서 영어 자막을 넣었는데 이제 처음엔 영어 자막 보면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거의 그냥 화면만 보면서 그 정서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 시나리오 쓰실 때 그 사투리를 그대로 그냥 쓰시나요? 그대로 썼습니다, 진짜. 그럼 이것도 새로운 또 언어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되게 걱정됐던 게 이게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각 이제 뭐 지자체 이런데 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제주 분들은 이제 당연히 아시겠지만 다른 지역의 분들이 어떻게 보실까 되게 객관적으로. 걱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갈로 쳐가지고 부연 설명 이제 표준어로 이렇게 달아야 되나? 근데 아니 그냥 저는 그냥 과감하게 뺐어요. 그런 되게 엄청난 도전이네요. 그런데도 지원을 좀 잘 받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정말 제주 사투리 써놓고 갈로 해놓고 표준말 써놔가지고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왔는데 다 떨어지더라고요. 빼셔야 되겠어 앞으로. 다음 더 빼야겠어요. 못 알아먹어야 빼세요. 맞아요. 관객의 입장에서는 되려 그 가로가 없어서 저는 처음에 영화란 생각을 안 하고 보면 꼭 인간극장 같이 너무 리얼해서 그래서 꼭 근데 실은 저도 이제 제주 살아서 어느 정도 기본 뭐 무사 공예 뭐 이 정도는 말씀이 이 정도는 들을 수 있었는데 전적인 대화 자세히는 어감까지는 해석하지 못했지만 너무 리얼하게 잘 표현들이 되어 있어서 무엇보다도 배우들이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전혀 그 장면 받아들이는데 어색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다큐멘터리처럼 이렇게 차분하게 잘 끌어나갔던 그 영화였어요. 그 남자 배우는 정말 배우가 아닌 줄 알았어요. 진짜 그런 사람. 너무 배우 같지 않고 너무 자연스러워서 너무 이제 연기라는 느낌이 들면 뭔가 좀 이게 제주어로 만든 영화인 게 의도적인 게 좀 드러났을 텐데 배우가 배우 같지 않는 그냥 동네에 어디 말 그대로 해녀들 많이 계시는 동쪽에 그 사는 슬리퍼 찍찍 끊고 다니는 총각이 왠지 한 명씩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총각이 툭 튀어나와서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강어달림 씨께서는 어멍이라는 작품 보시고 영감 받아서 그 선곡한 노래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니 그건 아니고 그래도 영화를 보시고 그게 아니고 어멍 서비어 씨는 뭐라고 했는데 미안해요를 얘기를 하셨는데 원래는 이 미안해라는 곡을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지었어요. 그러다가 아직은 어머니에 대한 그런 감정들을 잘 표현할 길이 아직 안 돼서 중간에 가사 내용들 좀 바꾼 곡이거든요. 이 곡이 미안해라는 곡이. 네. 그러면 강호달님의 미안해요라는 곡을 청해 듣고 다시 영화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건너때쯤 웃음
의미인지 차갑게 식어버린 말 끝에 단단히 굳어버린 몸짓에 환하게 웃음 짓던 얼굴 쉼없이 울리던 심장 소리 행복이란 작은 읊조림도 내게는 너무 큰 세상이었던 듯 애써 감추며 모르는 척 뒤돌아서서 멍한 눈망울 가슴 저림도 미칠 듯이 밀려오는 그리움에 헤어날 수 없어 난 정말 안 되는 거니 이미 시작된 엇갈림 속에 다시 사랑은 멀어져 가고 알면서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 마음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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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눈가가 촉촉해질까요? 그러게요. 어머니에 대한 얘기는 모두가 금방 가사에 정말 큰 세상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니는 정말 나의 큰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좋은데요. 라이브로 네. 이렇게 옆에서 가까이 들으니까 뭔가 읊조리듯이 그 노래를 하시는 게 이렇게 그 가슴을 좀 이렇게 파고든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너무 좋습니다. 귤밭에서 또 이런 해가 지는 아니 해는 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비가 촉촉히 또 내리기도 하고요.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네. 음악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어머니를 표현할 수 있는 자기의 도구가 있다라는 게 참 감사하다. 누군가에게는 영화로, 누군가에게는 음악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참 특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이 곡을 어머니에 대한 얘기로 마지막까지 완성하지 못했는데 자꾸 더 감독님 영화를 조금 더 보면서 드는 생각은 왠지 저는 아직도 어머니 생각하면 뭔가의 묵직한 무게 풀어낼 수 없는 뭔가의 그 멍울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감독님 영화에는 저는 그런 무거움 이런 거보다 뭔지 저와 다른 결이 다른 가볍지도 않는데 무겁지도 않는 것이 그냥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린 일상적인 게 느낄 수 있는 어머니에 대한 그런 깊은 생각, 회상 아니면 지금도 어머니의 존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니었던가. 그건 되게 좋은 영화라는 느낌이 그냥 눈물을 쏟게 하고 뭐 엄마 생각을 뭐 관객에게 고집 하지 않아도 그냥 옆에 있는 엄마를 느끼게 해줘서 되려 드는 감정이 더 깊숙하게 다가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딸과 또 어머니의 그렇죠. 관계랑 또 아들과 또 어머니의 관계는 좀 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제가 생각하는 어머니에 대해서 이 영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어머니는 이렇게 뭔가 묵직하거나 그런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예, 친구 같은 엄마. 친구도 아니, 뭔가 앙숙 같은. 예, 약간 앙숙이기도 하고 막. 그런데 뭐 굉장히 애정이 묻어나요. 왜 저래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인생사도 그렇고요.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드라마 같으세요? 드라마 같지는 않은데 좀 이렇게 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생활력이 정말 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지금도 물질하시면서 이제 반일 다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또 우리 아버지가 또 일찍 돌아가셔서 그리고 이제 그 거의 가장 세 명의 자식을 키우면서 가장처럼 살아오셨던 그 삶이 자체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어머니의 어떤 자상함이라던가 어떤 포근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잘 느껴지지 않았던 것들은 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내가 점점 나이가 먹고 내가 아버지가 돼보고 해보니까 그런 어떤 생활력 자체 속에서 나온 어떤 사랑이라던가 어떤 어떤 인자함이라던가 어머니 같은 어떤 모성들이 그런 데서 좀 나오는 것들이 저가 느끼는 거였고 그게 아마 어멍이라는 영화에서도 그렇게 좀 리얼하게 표현되지 않은 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어머니 영화 보셨나요? 네, 봤어요.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차례적에. 어머니가 어머니가 이게 은근히 이게 친데레 같은 느낌. 네. 그래요? 딱 그 영화 속 이미지. 대놓고 막 뭐 이런 건 아니고. 근데 또 한 번은 놀랬던 거는 그냥 막 무심무심해요. 그냥 관심 없는 것처럼 하시면서도 이렇게 우리 해녀의 집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녀들이 이렇게 생활하고 옷 갈아입고 막 이렇게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약간 관광처럼 맞아요. 해가지고 이제 물질 이게 관광에 오면은 물질 체험시켜주고 하는 대로 우리 마을이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생각이 거기 됐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어머 포스터를 갖다 붙이셨어요. 거기다가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발견하시고 또 많이 찍으셨겠어요. 그래서 뭐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영화 속 고율과 고우는 얼마나 닮았나. 이름도 비슷한데. 그런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그런 질문 진짜 계속 많이 받는데 많이 비슷해요. 자화상 같은. 네, 말투도 밥 한 숟가락씩 남기고 입을 막 발로. 맞아요. 맞아요. 혼나도 또 하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런 목리는 일부러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일부러 그러는 것도 있죠. 그냥 썩일라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 괜히 막 더 하고 목리 부리고 막 속상하게 하고 막 전형적인 철딱선이 그래. 근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담아져 있어요. 뭐 근데 술 마시면서 운전하는 건 안 했습니다. 진짜 그거는 그냥 영화상으로 그냥 영화상으로 극적인 재미를 주기 위해서 그게 이제 관통을 하잖아요. 나중에 어떤 이야기를 관통하면서 뭔가 사건 하나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극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되게 설명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거는 혹시 오해하지 마실까봐. 배우 감독님하고 너무 좀 닮았들 해서 저 운전하는 것도 저렇게 경험담이 아닐까라는 얘기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운전 많이 했어요. 거기서. 우리 문희경 배우님께도 저한테 야 이거 네가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이렇게 계속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네, 여기서 문희경 선배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오늘 퀴즈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매일 영화마다 한 분씩 추첨을 해서 댓글과 저희가 지금 유튜브 맥게라 스튜디오 유튜브에서 저희가 영화와 또 공연을 상영하는데요. 그 밑에다가 댓글에다가 영화 감상평과 또 이제 답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10kg의 귤 박스를 보내드려요. 정답과 감상평이죠? 네네네. 그래서 감독님께서 퀴즈를 내주세요.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또 음악 또 영화 관련되기 때문에 그 문희경 배우님께서 동네 노래자랑에서 노래를 이렇게 부르시는데 노래 제목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셨는지. 네, 요즘 힌트를 드리자면 요즘 트로트가 또 유행이시잖아요. 유행이잖아요. 하여튼 그 관련된 저 노래가 되겠습니다. 네. 노래를 너무 잘했어요. 네. 어떻게 노래를 잘하시는? 네.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노래가 정말 많이 하셨고. 네, 원래 그 강변가요제 출신이죠. 맞아요. 대상 출신이세요. 지금 나이도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거 보면 에너지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죠. 열정이랑 그
열정이 뿜어나오는 에너지가. 에너지와 열정이 너무 그 해녀도 대역을 한 게 아니라 직접 물질을 하신 거죠? 직접 하셨습니다. 직접 하시고 첫 부분 보면은 물질 하셔가지고 문어를 진짜 잡잖아요. 그 누가 잡아준 게 아니라 진짜 잡아온 거예요? 진짜 본인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머머. 살려야 된다 이거. 뭘라도 하실 분이시네. 가시는데 탁 바로 이게 문어 잡았다고. 저는 그거 해놓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진짜 돌문어. 진짜 그래요. 진짜 잡으셔가지고 그걸로 저녁 식사 우리 라면 해물라면 끓여 먹고 또 이게 그때 해녀분께서 이제 전복도 좀 먹여 주셔가지고 맛있게 먹었죠. 재미있는 또 에피소드네요. 음악 영화니까 음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강어달님은 제주도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지금 입도 5년 5년 됐어요. 이제 6년 돼갑니다. 저 원래 제주도 토박인데 밖에서 오래 살다가 저도 제주도 온 지 5년이거든요. 5년 사이만 해도 굉장히 제주가 많이 바뀌고 옛날 제주랑은 좀 많이 달라요. 근데 지금 오셨으니까 또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오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 이제 굉장히 사적인 얘기인데요. 그냥 좀 올해에 저는 이제 계속 육지로 육지란 말이 이제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져서 육지로 계속 일을 다니니까 이 비행기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서 실은 제주 2주 했다는 거를 그렇게 썩 반겨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올해 역설적이게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계속 쉬게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제주를 다시 재조명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 천국이잖아요. 제주는 가끔 어제까지 서울에 육지에 있었는데 너무 사뭇 다른 풍경이어서요. 지금 5년 만에 6년째 돼가는 지금 제주 이사 온 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아쉬운 거는 제주 오기 전까지는 정말 좋아했거든요. 다니고 돌아다니고 한시도 1분도 아까워서 어떻게든 기회 되는 대로 걸어 다니는 거 지금 올레길 생기기 전부터 제가 걷는 여행을 정말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제주가 그쵸. 일상이 돼버린 거. 곡도 많이 쓰시겠어요 그러면? 써야죠. 네, 열심히 요즘엔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계속 시간 여유들이 나는 만큼 책상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으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그 어멍 영화와 관련된 질문이긴 했었는데 강어달림 씨도 일찍 그 서울로 상경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말리시지 않은지가 그거를 물어볼 타이밍을 놓쳤는데 아니 저 유일하게 가족이 6형제인데 다른 분들은 일찍 결혼하고 이런 재촉하셨는데 저는 일도 반대를 안 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워낙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쟤는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놔둬야 되는 애 이렇게. 그럼 되게 든든한 조력자 같은 느낌이. 그래도 반대는 안 하셨으니까 심하게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고은 감독님은 어머님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좀 이단아 같이 활동을. 감독님 목리로 부르셔가지고 어머니가 반대하시고. 아니요. 영화 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영화를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40살 돼서 제대로 된 영화를 시작했으니까요. 그 전에는 그냥 스케치나 습작이나 아니요. 그러니까 영화 관련된 걸 해볼겠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냥 그게 좋아했고, 그냥 다른 일도 했고, 저도 어머니처럼 어머니한테 개기고 이러는 그게 인상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속으로 그랬지만 좀 착한 길 남이 보기에는 이렇게 정도의 길을 걸었어요. 가이드라인이 어쨌든 있으신 거죠. 왠지 아닐 것 같은. 이소프님 알겠지만 어머님을 여기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장남의 장손이라서 이게 뭐랄까 영화로 가는 게 좀 삐뚤어지는 길은 아닌데 저 나이 때는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뭐 하는 짓이야? 불확실한 미래고. 지금도 지금도 불확실한 미래고 저 뭐해서 뭐 할 거야? 돈 안 되는 짓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 이제 그게 뭔가 이제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이런 거에서 벗어나신 분이면 좀 자유롭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완전히 제가 되게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그런 위치였는데. 무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정도 다 이제 결혼도 했거든요. 저 가정도 다 꾸린 상황에서 이제 오히려 또 지금 40살 좀 돼서 영화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뭐 저 미친놈 아니냐, 왜 저러냐, 뭐 오히려 어릴 때 했었으면은 그냥 몇십 년 하면 그러려니 그냥 쟤는 저런 놈 이럴 텐데 오히려 그러니까 그 이유 그런데 어머니는 근데 이제 적극적으로 해주신 건 아니지만 그냥 가만히 있어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믿어 주신 것 같아요. 무언의 긍정인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40살 될 때까지 제가 했던 뭐 믿음직하게 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싶어요. 걱정을 하셨겠죠 뒤에서. 저러다가 제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도 하고. 뭐 그 속은 알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영화를 계속하면서 어머니의 그런 믿음이 조금 느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 그 어머니가 기다려주고 믿어주겠다는 말을 네 맞아요. 했던 것도 네 맞아요. 그건 바람은 아니라 실제로 어머니가 그 말은 안 하셨지만 제가 느껴졌어요. 그런 것들이. 또 두 가지 궁금한 거 있는데 시간이 되나요? 아무튼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마지막에 약간 더 기다려줬으면 좋겠는데. 결국 그 임종을 맞이하고 그냥 장례식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그 아들의 모습을 기다리지 않고 빨리 보내버린 거는 어떤 의도로 하게 된 건가요? 전 안타까워서 개인적으로 아들과 좀 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관객에 대한 배반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철저하게 배반당해가지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제 그러니까 계산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냥 그 덤덤하게 죽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거는 어머니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아들의 이야기거든요. 아들의 이야기라서 아들이 바라보는 어머니의 모습.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지금까지 그렇게 험하게 살아왔고 뭐 아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왔고 다가온 죽음을 담담하게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나는 나아가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거를 유리가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가 하고자 하는 일 하늘에서 널 지켜볼 테니까 너가 하고자 하는 일을 쭉 해나가라. 그래서 더 짠하고 슬프더라고요. 왜냐면은 결국 마지막에 어머니가 치료를 거부를 하다가 치료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운전기사처럼 자기를 데리고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했는데 그 뒤에 죽어버리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시나리오를 다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책상 위에 유토피아라는 시나리오를 올려놓잖아요. 원래 불태우려고 그러다가 그걸 발견하면서 이제 어머니 상황이 반전이 되는데 그 얘기를 내가 지금 상황에서 사라져도 우리 아들은 해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신 게 아닌가. 그래서 유토피아라는 제목이 시나리오 제목도 그런 연관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바로 죽음으로 마지막 엔딩이 된 게 그런 것들은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 장면이 그 유리가 그 카페 안으로 들어가면서 밖에서 계속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선 자체가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음악을 최대한 뒤로 늦췄어요. 그러니까 그 계속 파도 소리가 계속 그 죽음 나면서 파도 소리가 계속 나오거든요. 계속 나오는 그 파도 소리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그 물질에 들어간 그 파도 소리와 연결시키면서 그러니까 유리가 새로운 삶 아니면은 계속 그 꿈을 찾아가는 것들을 그 좀 이렇게 약간 연관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그 자막 올라가기 전까지도 음악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막 쭉 어느 정도 올라가서 그래 음악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좀 연관시켜 보고자 했죠. 그 전에 엄마의 죽음도 약간 암시할 수 있는 게 동료 그 해녀의 죽음이 있을 때도 그 파도가 되게 거세게 치는데 화면이 좀 떨리면서 그때 막 해경이 찾아 나서는데 어머니가 허망하게 바라보잖아요. 그 뒤에 엄마가 물질러 들어갔다가 죽을 맞이하니까 약간 그걸 좀 암시하려고 사전에 약간 그런 걸 깔지 않았나 생각도 들었고. 그렇죠. 그 삼촌이라고 하는 그 해녀 할머니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픈데 뭐 물에 나가지 마라. 그런데도 이제 자기가 갈 곳은 뭐 바닥밖에 없지. 뭐 물질밖에 없다. 나 물질당 죽혀. 그런 것들이 이제 해녀들의 기본적인 어떤 제가 봐온 해녀 할머니들의 기본적인 속성이고 철학인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저도 그러면 항상 보면 우리 어머니가 그 해녀 중에 제일 나이가 어려요. 막내인데 보면은 다 진짜 80대 할머니인데 제가 어릴 때부터 봐왔잖아요. 그때도 할머니셨는데 지금도 할머니세요. 네, 근데 진짜 그때 정정했던 할머니 모습이 지금도 똑같이 할머니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말씀에도 막 거치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 속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나 죽으면 뭐 그냥 바닥에서 죽지 뭐 이런 얘기 진짜 자주 하시고. 다들 그 듣기 싫은데 그 말씀 꼭 하시잖아요. 네, 지금 해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제주는 이 해녀 빼고 얘기를 할 게 없어요. 정말로 그 해녀들의 그 정신력과 그 가치 그리고 그
생명력이 제주를 살아가게 하는데 그 지점에서 우리 강어달님도 사실 어머니에 대한 노래도 지으셨고 또 본인이 어머니시기도 한데 그 부분을 어떻게 또 생각하실까요? 오늘 제가 그 며칠 육지 일정이 있어서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저희 팔순이 넘은 어머니를 내려오게 했어요. 시름그러다. 며칠 이제 오는 날 잠깐 보고 어제 밤에 와서 오늘 오전에 잠깐 왔는데 그렇게 화요일 며칠 더 쉬었다 가시래도 답답하시다고 가시는데 평생 저희 어머니도 그렇죠. 물속은 아니었지만 온갖 집안일에서부터 건사하시고 물론 아버지가 계셨지만 뭐 아버지보다야 모든 어머니들이 저희들은 뭐 엄마가 아니라 다 엄마죠. 엄마가 다 아빠 역할까지 하시니까 농사를 다 지으시고 뭐 그렇게 지금 팔순이 되셨는데도 그게 계속 몸에 배셔서 가만 집에 못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라도 꼼지락거리고 싶으신지 답답하시다고 가시는 와중에 이제 공항에 마중을 하고 영화를 오늘 아까 봤어요. 그런 느낌이 더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좋은 영화도 엄마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착잡하기도 하고 네 그런데 또 그렇게 너무 무겁지 않게 어머니를 또 생각할 수 있게 좋은 영화를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네, 방금 우리 강어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고은 감독님이 어멍 작품을 오늘 보시면서 우리 제주의 어머니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강어달님의 마지막 곡을 한번 듣고자 하는데요.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고 시대가 시대인 만큼 서로 간의 위로가 가장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꼭 안아주세요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네, 강호달님이 꼭 안아주세요 들으시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흐르는 바람결에 눈부신 하늘 소리 없는 구름 위로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힘찬 새들의 날개짓에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알 수 없는 그 두근거림이 사람과 사람을